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오늘은 저의 도쿄 근무 시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사실 이 도쿄 근무 시절이 이 블랙 기업이라는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경험을 산더미처럼 한 시기인데요. 어떤 과장도 없이 그냥 있었던 일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의 일본 취업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일본 취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일본 취업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언제든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갑작스런 인사이동 지시를 받고 저는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도쿄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해줬다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반 가량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 게스트하우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게스트하우스가 근무지로부터 편도로 1시간 반이 떨어진 곳이었어요.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언제나 사람이 미어터진 JR선을 타고 출근을 하면 출근 전부터 이미 반 시체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 같이 쓰는 주방에서는 민달팽이가 나오고 있었고 7명이서 냉장고 한 대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식재료도 살 수가 없었고요. 곧 나가야 되는 곳이니까 제 짐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한 달 반 동안 여기서 사는 동안 이곳에서 잠을 잔 횟수가 10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를 못 들어왔거든요. 제가 배속된 점포는 새로 오픈한 점포였는데 당연히 인원도 부족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곳이었으니까 최악의 경우 19시간에서 20시간의 근무가 발생하는 점포였어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 일본 기업에서 잔업을 100시간 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잔업 100시간이 제가 한두 달 정도 겪은 게 아니라 이 도쿄 근무 시절의 평균 잔업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매달 280시간에서 3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던 거예요. 채용이 가장 힘든 새벽 시간대까지 언제나 남아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도 8시나 9시 출근, 운이 좋으면 11시 출근이었으니까 당연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한 2시간 있다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가게에서 그대로 자거나 점포 옆에 있던 인터넷 카페에서 자곤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엔 제 집이 없었고요. 배속지에 도착한 직후부터 매일같이 14시간의 바쁜 업무가 이어졌고 휴일은 열흘에 한 번꼴로 있었습니다. 사실 새벽 6시에 퇴근을 했으니까 반차를 받은 셈인데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저희 최장 잔업시간은 163시간, 그리고 최장 구속시간은 420시간이었습니다. 구속시간과 잔업시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가 나카노케 시프트에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 나카노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니까 당연히 몸이 성하진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몸이 아프고 머리는 어지럽고 개찰구에서 표를 찍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 대문 앞이었을 때는 정말 등골이 오싹했고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졸다가 전봇대에 머리도 한 몇 번 부딪혀봤고요. 출근하려고 계단을 오르던 중에 그대로 10분 정도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배속 당시에 저의 집이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면서 일하면서 집을 찾으라는 거였는데 집을 찾는 방법도 당연히 몰랐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동안 집을 찾으라고는 했지만 한 번 출근하면 새벽에 퇴근하고 열흘에 한 번 있는 휴일 때는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서류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죠. 겨우겨우 아이돌 타임을 이용해서 점포 바로 옆에 있었던 부동산에 무작정 들어가서 방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국에서도 구해본 적이 없던 자취방을 외국에 와서 처음 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긴장도 됐는데요. 하루빨리 왕복 3시간과 민달팽이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떤 방이든 괜찮으니까 적어도 퇴근을 하고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등을 붙일 수 있는 제 집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외국인 사원이 집을 구할 때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보증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법인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수 담당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본배속이 결정된 인원이었고 그러니까 현지 채용 플러스 본배속 첫 번째 사례였던 겁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업무가 미숙한 건 용서한다고 쳐도 제가 보증인에 대해서 부탁했을 때 그 담당자가 저한테 한 말은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와 6년간 교제를 하고 그중 4년 반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요. 그 아내의 존재를 알고 있던 이 담당자가 보증인으로 아내를 세워달라는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담당자는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을 시키고
외국 생활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사원에게 집을 찾을 시간도 주지 않았고, 이 외국인 사원이 자력으로 집을 찾아내니까 그 보증인 문제까지 개인에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참고로 법인 계약은 결코 외국인 사원에게 준 혜택이 아니라 일반 일본인 사원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악의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업무 미숙은 잘 몰랐다는 말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일본 기업이 얼마나 손이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사람하고 가끔 회의 때 만나고 있는데 저를 보고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정말 짜릿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팀과 연락해서 방을 구한 데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장기간 노동이라든지 형편없는 대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어떤 걸 이루고자 할 때 힘든 순간 그리고 끔찍한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 애초에 일본에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리는 게 쉬울 거라는 기대는 안 했거든요. 차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상냥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가축처럼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시기였지만 이것도 추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오래 기다리게 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근성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방법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안 돼요. 이렇게 일하다가는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에 이어서 도쿄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